자, 8과 조선 다이너스티 through paintings.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문장. 자, look at the painting on the right.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전치사구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쳐다봐라. 우리 look at은 뭐뭐를 쳐다보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라. 이거죠. 자, do you see the Chinese character? 효 이건데 Chinese character는 그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그 character란 단어가 그 문자, 글자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이렇게 동격이에요. 한자 효를 볼 수 있니? 라고 했죠. 자, do you also 너는 또한 자, see a carp 그리고 검은 거 and fan 인데 carp는 잉어, 검은 거 그리고 fan은 부채죠. 요 세 가지도 볼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 also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이 글의 메인 소재는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어서 좀 읽어봅시다. 자, this kind of painting 나는데 이런 종류의 라고 해석하죠. 이런 종류의 그림인데 kind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 가지고 쌤이 문제를 냈는데 우리 call은 오형식 동사죠. 네, calls는 능동. 그리고 is called는 수동이라고 배웠는데 우리 call은 오형식 동사 능동 수동 어떻게 풀자고 했죠? 뒤에 명사가 두 개이면 능동, 한 개면 수동 이렇게 배웠는데 뒤에 명사가 하나 나왔죠. 그럼 뭘로 하자? 수동으로 답을 한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에 한 번 더 수동이 답이 됐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격 보어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그림이 문자도라고 불리는 거고 문자도 and it is a type of인데 a type of는요 일종의라는 뜻이에요. a type of 혹은 kind of 그래서 type, kind, sort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type이라는 단어 대신에 kind나 sort 들어가도 의미가 똑같다는 거 해석은 일종의라고 해석하면 돼요. 일종의. 그리고 문자도는 이게죠. 주어는 문자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pork painting. 그래서 그림이에요. 페인팅은 그림인데 pork painting은 무슨 글자? 무슨 그림? 민화. 민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끊으시면 되죠. 자, 지금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으로 끝났는데 안 끝났으니까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뭐가 왔다? 관계사절이 이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that? 주어 자리가 빠져 있죠. 주어 자리만 빠져 있네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왔고 우리가 배웠던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얘기했죠. 해석은 뭐뭐 하는으로 기본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 popular는 인기 있는 이란 뜻이에요. 유명한 아닙니다. 그래서 was popular in the late Joseon dynasty이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조선시대 말에 인기가 있었던 그림이죠. 인기가 있었던 민화, 일종의 민화예요. 다시 한번 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문자도죠. 그리고 이 문자도라고 하는 것은 자, 조선시대 후기에 인기가 있었던 일종의 민화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형식 동사 문법, 우리 능동 수동 푸는 거 요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in 문자도, 그래서 문자도에는요, there is, there 부사, is 명탕식, 일형식 동사, usually는 보통, 대개 부사죠. A Chinese character, 얘가 주어죠. 명사. 그래서 뭐뭐가 있다. 근데 Chinese character with some animals and object인데 Chinese character가 이렇게 무슨 구?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구. 그러면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뭐가 있는 한자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럼 뭐가 있는 동물이나 몇몇 동물이나 object 사물들 그지? 이 사물들이 있는 그래서 기본 해석은 뭐뭐가 있는 혹은 뭐뭐를 가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뭐가 있는
동물이나 사물, 물체들이, 물건들이 있는 한자. 이 한자가 보통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다음 문장 넘어가자. 자, 다음 문장 원어브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어브는 살짝 우리 문법을 써보면 원어브는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었으니까 뒤에 누가 나와야지? 항상 복수명사 나와야죠. 첫 번째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원어브 뒤에는 일단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고 누가 주어라고 했죠? 이 원이 주어라고 했죠. 뭐뭐 중에 하나니까. 그럼 뒤에 동사는 단수 동사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배웠죠?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주어는 원어브에서 원이 주어니까 주어 표시했고요. 해석은 뭐뭐 중에 하나. 자, 그리고 뒤에 뭘 확인하자? 복수명사 확인하자. 그래서 Chinese characters. 여기 S 붙은 거 확인했죠? 첫 번째 확인해야 될 포인트고 그 다음에 끊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one 주어였단 말이야. 단수죠. 주어가 단수니까 무슨 동사 쓴다? 여기에는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문제로 낸 걸 쌤이 좀 본 걸 보시면 appears하고 is appeared를 냈죠. 항상 우리가 동사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자. 첫 번째가 수, 두 번째가 태, 마지막이 시제. 그래서 수, 태, 시제 세 가지를 확인해봐라 라고 했는데 쌤이 지금 문제로 낸 건 어떤 차이예요? 얘가 능동이고 is appeared는 수동이죠. BPP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죠? appear는 얘들아, appear는 무슨 동사? 자동사라서요. 수동이 불가능합니다. appear는 1형식, 2형식이 다 있지만 둘 다 자동사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몇 형식으로 쓰였나요? 1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나타나다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1형식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자동사는 수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BPP 형태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자, 8개의 한자, 8개의 한자들 중 하나가 이 문자도에 뭐한다? appears, 나타난다 이거죠. 나타난다. 그리고 appear의 반대말이 이왕 공부하는 김에 반대말이 disappear예요. disappear, 사라지다 라는 뜻인데 얘도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수동 불가. 그래서 appear와 disappear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 불가.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they 나왔어요. 그 they가 누굴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8 Chinese characters 색칠하시고 그 색칠한 거를 일로 데려오시면 돼요. they. 그럼 8개의 한자들이겠죠. they는 항상 대명사는 찾아놓고 해석하자고 했으니까. 그 8개의 한자가 뭐예요? are, 효, 그 다음에 제, 충, 신, 의 뭐 이런 것들이죠. 등등등등 많아요. 자, 그리고 they represent 나왔는데 다시 한번 they가 또 누구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중국 8개의 한자,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이 8개의 한자들은요, represent는 타동사고, 자, 뭐뭐를 상징하다, 나타내다, 대표하다 해석 세 가지. 뭐뭐를 상징하다, 나타내다, 대표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를 상징하다, 나타내다, 대표하다인데 이 단어도 잘 보시면 the values가 나와 있죠. 잘 보시면 여기 s가 끝나요. value라는 단어가 혼자 나오면 가치란 뜻인데 value s가 붙으면 가치관으로 해석하세요. 가치관 쓰세요. 가치관. 그러면 이 8개의 한자들은 뭘 나타낸다? 가치관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values, 목적어인 명사를 썼는데 안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가 등장했죠? 이번에도 주격, 관계대명사가 등장했죠. 주격이죠. 한 번 더 형용사절.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가치관을 선행사로 후치수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that were important to people of the Joseon Dynasty. 그래서 people of the Joseon Dynasty는 조선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뭐 했던? 중요했던.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순전히 주어 자리만 이렇게 빠져 있고 동사 왔죠? important, 보어 자리 형용사 왔고 to는 전치사 이유니까 보실 거예요. 그죠?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떤 가치관, the values부터 해석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전스툰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가치관, 그 중요했던 가치관을 이 8개의 한자들이 뭐한다? represent, 상징한다, 나타낸다, 대표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해석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represent. 고등 수능까지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합시다. represent는.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문장. 자, 그 다음 the animals or object. 주어인데요. 명사죠. 근데 이렇게 or 연결되어 있으면 이 뒤에 거를 주어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A or B가 나오면요. 이렇게 2가지로 나오면 뒤에 거가 더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2가지로 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로 오브젝트로 보세요. 그리고 in 문자도,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무슨구, 전치사구. 다시 한번 주어 설명해 드릴게요. A or B가 나오면 뒤에 걸로 맞추세요. 얘가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여기다 써드릴게요. 얘를 주어로 합시다. 이렇게 됐죠? A or B가 나오면 한번 써볼까요? A or B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로 문제가 나오면 이 B가 주어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자도에 있는 동물들이나 혹은 물건들, 이 물건들이요. 수일치 보이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are not just decorations. 뭐가 아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래서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they가 누굴까요? 이 문자도에 있는 동물들이나 물건들이겠죠. 데려오시면 되겠고, 이 문자도에 있는 동물들이나 혹은 물건들은요, 자주 종종 are symbolic하다. 여기는 선 빈칸으로 만들었는데 빈칸 문제로,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symbolic은 뜻이 뭐죠? 상징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자도에 있는 물건들이나 혹은 동물들은 뭐하다고 했어요? 상징적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 문장을 잘 보시면 for example 나왔어요. 예시죠. 예를 들면이니까 이렇게 예시가 나오면 이렇게 앞에서 끊으시고, 이 앞문장이 뭐였다? 주제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예시가 나오면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가 나오면 앞문장이 주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they부터 이 symbolic 문장 색칠하시고 별표. 그래서 symbolic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carved in the paintings of Hyo 나왔는데 carve가 잉어였죠. 지금 잉어는 뭐의 예시겠어요? 동물의 예시죠. 그렇죠? 문자도에는 동물의 예시죠. 그래서 in the painting 전치사구 끊어봤어요. 그리고 symbolize 나왔죠. 그러면 잘 봐. 효라는 이 오브를 해석할 때 의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효라는 그림에 있는, 그지? 효라는 그림에 있는 잉어는 symbolize 한다. 자, symbolize는요, 동사로 뭐뭐를 상징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represent. 이 단어 아까 우리 봤었죠? 나타내다, 상징하다, 대표하다. 비슷한 단어예요. 동의어로. 그래서 symbolize가 무슨 뜻이다? 상징하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 빈칸에 힌트가 되나요? 우리가 빈칸을 문제를 풀 때는 이 뒷문장에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힌트로 잡아서 symbolic이 답이구나. 비동사 다음에 보어자였기 때문에 형용사로 답을 한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symbolize라는 동사를 힌트로 잡아서 형용사인 symbolic을 정답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 symbolize respect. 그래서 여기 목적어죠. respect는요, 항상 이렇게 전치사 for하고 같이 다녀요. 그래서 누구누구에 대한 존경심, 누구누구에 대한 존경심, 이렇게 뭐뭐에 대한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respect for parents, 그럼 부모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뭐한다? 상징한다 라고 했죠. because of 전치사죠. 뭐뭐 때문에. 그리고 because of 뒤에 나오는 명사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원인이 되겠죠. 여기가 원인. 그러면 앞에 있던 상징한다는 뭐가 되겠어요? 결과가 되겠죠. 여긴 결과예요. 그래서 because of an old story 해서 한 옛날 이야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상징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the story goes as follows. 그 이야기가 다음처럼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goes as follow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 문장. 자,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라는 뜻이니까 요건 한번 색칠하시고 기억합시다. 옛날 옛적에 이 뜻이에요. A man lived with his old mother. 그래서 한 남자가 live는 일형식 자동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ived with 누구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His old mother. 그래서 자신의 나이든 어머니와 함께 살았죠. One winter, 어느 날, 어느 겨울날, the man's mother. 소유격이니까 mother가 주어져. became 이 형식이고요. ill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써요.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다 하죠. 그죠? 그래서 became ill 뭐예요? 아팠죠.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couldn't eat anything. 지금 and 뒤에 보시면 주어가 빠져 있죠? 그 주어가 누구? 똑같으니까 생략됐겠지? The man's mother 주어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어머니가 couldn't eat anything.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부정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anything 쓴 거 보이시죠? 이중부정 불가기 때문에 nothing 쓰면 틀립니다. 조심하시고. 다음 문장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들은요. 빨리빨리 넘어가시면 돼요. 이야기 형식들은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on one very cold day.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짜나 요일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day 앞에 on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매우 추운 날, 그 어머니가요. sad는 선생님이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좀 외우세요. 왜 이걸 기억해달라고 했냐면 이렇게 사람이 올 때는 to 플러스 사람으로 써서 그죠?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라 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say는 삼형식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하나만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전치사구가 돼서 버려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 어디 있어요? 여기 대화체.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죠. 내용이요. 자,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죠. 남자에게 말을 했어요. It will 혹은 would be wonderful if I can, could eat fresh fish. 나왔죠. 자, 쌤이 일단 두 군데를 다 문제로 지금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여기가 뭘로 나왔었죠? 가정법 과거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 if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가정법 과거라고. 요 if에다가 가정법 과거라고 써보시면 되는데 쌤이 일단 그 원래대로 한번 써볼게요. 가정법 과거. if를요 우리가 무조건 가정법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건 알죠? if 다음에 주어 그리고 뭐가 나왔을 때 그렇지 과거 동사가 나왔을 때 이걸 우리가 가정법 과거다 라고 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 비동사가 오게 되면 were는 되지만 이 자리에 was는 될 수 없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컴마. 주절은 어떻게 생겼죠?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자,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should, might 보이시죠? 그 다음 뒤에 누굴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이 가정법 과거는요 짝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 군데를 색칠하시면 되는데 if 과거 동사 were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if까지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요 여러분 써보세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직설법으로 바꾸게 되면요. 우리가 현재 시제로 쓰는 거고요. 현재 시제로 바꾸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긍정문이었던 건 부정문으로, 부정문이었던 건 긍정문으로 바꿔서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고. 자, 우리가 책에 있는 문장에서는 이 if, 접속사, 접주동인 부사절은 지금 책에선 뒤로 빠졌어요. 그리고 주절은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주설과 부사절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 will은 안 된다. 그죠? would be
이렇게 박스 쳐보시면 힌트죠. 그리고 can도 마찬가지 안 되니까 could라는 무슨 동사? could eat까지겠죠. 무슨 시제? 여기가 바로 과거 시제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could eat가 지금 과거 시제 동사로 되어 있고요. would be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누가 나온 거죠?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그죠? 바뀌어 있어요. 해석을 할 때는 부사절을 먼저 해보세요.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다면, 내가 신선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would be wonderful, 좋을 것 같다, 정말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면 현실로 얘기하면, 사실로 얘기하면 내가 뭐 할 수 없지? 내가 이 신선한 물고기를 먹을 수 없죠. 먹을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사실로 보면. 다음 문장.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 조동사 과거형을 써야 되니까 will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과거 시제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could eat를 썼죠. can eat 나오면 틀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다음 문장. 자, the man went out to the river. 그 남자가 강으로 나가봤죠. 강으로 나가봤는데 그러나 it was completely frozen. 강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was completely frozen 이렇게 보시면 부사가 가운데 껴있긴 하지만 비동사 플러스 frozen pp형 그래서 무슨 태? 수동태. 이렇게 BPP 사이에는요 부사를 쓰게 돼요. 이렇게 부사. 그래서 왜 수동태를 썼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다가 된 거고요. It was impossible of 또는 for him to catch any fish 나왔죠. 자, 앞에 있는 it을 우리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가주어라고 써보세요. 가주어. 자, 우리가 문법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자, it is 다음에 요런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우리가 배웠던 것들 easy, hard, difficult, possible 또는 impossible. 쌤한테 문법 배운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요거 쌤이 외워달라고 좀 했죠. 자, 이런 형용사들은 우리가 뭐에 대한 힌트였냐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그죠? 전치사 of 또는 for 플러스 목적격. 기억나죠? 그리고 얘네들은 누구 앞에 왔어요? to 부정사 앞에 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주어라고 불렀고 to 부정사를 진주어라고 불렀는데 이 앞에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격 혹은 of 플러스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배웠거든. 기억나시죠? 근데 의미상의 주어 중에 우리가 of를 쓰는 경우는 어떨 때다? 앞에 나오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의 형용사가 나왔을 때 쓰는 거죠. 근데 easy, hard, difficult, possible, impossible은 뭐가 아니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of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 해석 어떻게 한다? 은, 이, 가를 기본으로 해석합니다. 해석하실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가장 먼저 하시고 진주어 두 번째 그리고 여기 형용사 부분을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그럼 볼까? 다시 한번 it 우리 해봤어요. 가주어라고 썼고 동사고요. impossible 보어 자리인데 형용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누구다? 의미상의 주어인데 그죠? 그 여기는 진주어였죠. to catch 부분 이렇게. 그러면 impossible 그죠? 요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of는 안 되고 for가 답이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for him 이게 의미상의 주어죠. 되셨죠? 그러면 해석해보자. 그가 뭐 하는 것? To catch any fish.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가주어는 해석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해석되셨죠? 문법 한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장.
자, the man was 나왔는데 so. 자, so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쌤이 that 썼어요. 소댓 구문이죠. 우리가 소댓 구문은 어떻게 풀자고 했지? 앞에 있는 동사를 보고 우리가 풀자라고 했거든. 지금 was는 몇 형식이니까? 2형식이죠. 그럼 여기 누구 자리입니까? 보어 자리니, 그지? 근데 지금 보시면 쌤이 뭘 썼죠? 여기다가 그렇지, 감정 형용사를 가지고 문제를 내봤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isappoint, 이 disappoint라는 단어는 타동사고 뜻이 뭐라고 했죠?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라고 했어요.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낙담시키다 이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낙담시키다 해석 쓰시면 되고, 얘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도 배웠죠? 감정 동사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이 감정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ing나 pp형으로 바꿔 넣은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감정 형용사라고 했고요. 이 형식이 나왔을 때는 누구랑 엮어서 푼다? 이 주어랑 그렇지 엮어서 풀면 되겠다. 근데 주어가 지금 사람이니까, 사람일 때 우리 누굴 쓰자고 했어요? pp형을 답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과거분사 pp형을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답해서 이렇게 끊어보시면 우리가 소댓 구문에서 이 대전까지 내용이 뭐였다? 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망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 뒤에 있는 내용은 뭐가 되죠?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대답은 원인, 뒤에는 결과. 그래서 소댓 구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남자가 너무 뭐해서 실망해서 낙담해서 이 뜻이에요. 됐죠? 실망해서 낙담해서. 그래서 he cried out to the sky. 하늘에 대고 울부짖고 외친 거예요. cry out은요 그냥 외친 게 아니고 울부짖고 외친 거예요. 됐죠? 하늘에 대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What should I do?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please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Then 그러자 자, ice melted. 그래서 얼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three carp. 이 세 마리의 잉어가 suddenly 갑자기 came out of the water. 이 out of는요 뭐뭐 밖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밖으로? 물 밖으로, 그죠? 물 밖으로 갑자기 잉어 세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the man went back home. 그래서 그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cooked the fish for his mother.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 생선을, 그 잉어를 요리를 했죠. Then 그러자 his mother got well 나왔는데, 여기서는 got well은 상태가 나아지다, 병이 나아지다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이 나으셨다. 다시 한번 get well은 상태가 나아지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well은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고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쓴 건데 무슨 상태가 되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got well 하면 상태가 나아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 적었죠? 다음 문장. 자, there are other examples of인데 there 부사죠. are 한 번 더 일형식 자동사 있다. 그리고 other examples인데 우리 other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쓴다고 했죠. 다시 한번 other는 형용사고 뒤에 복수 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주어가 바로 복수 명사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examples는 항상 이 of라는 전치사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examples of 하면요 해석을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예시라고 하면 되겠죠. 뭐뭐에 대한 예시. 자, 뭐에 대한 예시? symbolic object. 상징적인 물체, 사물이죠. in 문자도. 그래서 문자도에 있는 상징적인 물체들, 물건들에 대한 다른 예시들도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There are. 그래서 they가 누구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other examples of symbolic object겠죠. 그죠? 다른 예시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other examples가 they입니다. 자, 그 다른 예시들이 뭐였냐라고 했더니 are, 자, bamboo, 목적, 명사죠. 자, in the paintings of the character 춤. 그래서
충이라는 그림. 여기도 뭐뭐라는 그림. 동격으로. 그래서 충이라는 그림에 있는 대나무. 그죠? 그리고 lotus flowers. 자, 얘는요. 뱀부처럼 보어자리에 나온 거예요. 명사. 그래서 아까 이 뱀부도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은 거 아시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전치사의 수식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in the paintings of 의 한 번 더 뭐뭐라는 동격. 그래서 의라는 그림에 있는 lotus flowers 뭐예요? 연꽃. 자, 연꽃.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잉어 말고도 뭐가 있었어요? 자, 뱀부와 그치 대나무와 연꽃들도 뭐다? 이 예시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상징적인 물체들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더. 다음 문장. 자, 이제 뱀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대나무는요, 지금 잘 보시면 does not bend에서 이 세 개 단어를 따로 떨어뜨려 놨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 구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쓴 거면요. 구부러지지 않는다. 자, it stays 나는데 it이 누구겠어요? 대나무겠죠. 대나무는요. stay는 동사인데 자, 몇 형식 동사죠? stay는 우리 기억해 보시면 그렇지. 몇 형식? 한 번 더. 2형식 동사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stay는요. 2형식 동사고요. 여기가 보어 자리잖아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형용사와 부사 중에 누구라고 배웠죠? 형용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태를 유지하다.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정답은 green 답이죠. 그러면 대나무는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요? 어떤 상태를 유지해요? 초록색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야. 즉, 계속해서 초록초록 한다는 거죠. In all kinds of weather. 어떨 때, 어디에서? 온갖 종류의라는 뜻이거든. all kinds of weather는. 그래서 모든 종류니까 온갖 종류의 날씨에서도 이 초록색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푸르름을 유지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For these reasons. 자, 색칠하시고요. 이러한 이유들로예요. 보통 우리가 for this reason 하기도 하고 for these reasons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이유로 대나무가 자 come to 동사 원형은요.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come to 동사 원형. com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쓰시면 돼요.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뭐 하게 되었다? came to symbolize니까 상징하게 됐다. 아까 우리 봤던 단어 보이시죠? 상징하다. 아까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represent 기억하자고 했고 그럼 다시 한번 상징하게 됐죠? 그리고 준동사의 목적어인 loyalty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라서 기출될 수 있어요. 자, loyalty는 무슨 뜻이냐? 충성심입니다. 그래서 loyalty to the king 하면 이 to도요, 뭐뭐에 대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왕에 대한, 그죠? 왕에 대한 충성심을 뭐 하게 됐다? 상징하게 되었다. 그럼 다시 한번 대나무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왕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한다. 됐죠? 왕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한다. 그 이유가 뭐였죠?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변함없는 충성심을 상징하는 게 된 것 같죠. 이렇게. 다음 문장. 자, in the case of는 색칠해 보시고요. 누구누구의 경우에 라는 뜻입니다. 뭐뭐의 경우에라고 쓰시면 돼요. in the case of 뭐뭐의 경우에. 자, lotus flowers니까 연꽃의 경우에는 they가 다시 한번 연꽃이겠죠. grow는요. 우리가 해석을 먼저 하기 전에 뒤에 나오는 게 뭔지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in a muddy pond. 그 뒤에 뭐 나왔어요? 부사, 구가 나왔죠. 왜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 이 grow가 몇 형식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보셔야죠. 그죠? 지금처럼 grow가 1형식으로 나오면 몇 형식, 해석 어떻게 된다? 이게 자라다, 성장하다죠. 그래서 연꽃이라는 건 어디에서 자라요? muddy ponds. 그렇죠? 어디죠? 진흙투성이 연못이에요. mud가 진흙이거든. 그래서 진흙투성이의 연못에서 자란다. 자라지만
잘하지만 still 여전히 아직도 라는 뜻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still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bloom 뭐죠? 동사예요. 그래서 이 bloom이란 단어는 일형식이거든. 얘도 꽃이 피다, 개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꽃이 피다, 개화하다. 어떻게? beautifully 아름답게 꽃이 핀다, 개화한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연꽃은 진흙투성이에 연못에서 자라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꽃이 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does가 중간에 오더라도 얘부터 해석하세요. 그러므로 따라서 연꽃들은요 become 몇 형식? 2형식이고요. 지금 보어자리 누가 왔냐면 a symbol 보어자리 명사 왔죠. 뭐의 상징? a symbol of가 나왔으니까 뭐뭐의 상징. 그래서 뭐의 상징? person's will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will은 절대로 조동사로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렇지? a person's 여기 좀 apostrophe s가 붙으면 무슨 격이니까? 소유격이죠. 그죠? 소유격은 단정어잖아요. 그래서 소유격, 한정어의 짝, 그게 누구죠? 명사예요. 그래서 will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되면 무슨 뜻이죠? 의지예요, 의지. 그리고 따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일부러 a를 붙일게요. a will, 명사란 뜻이겠죠? a will 뒤에는 to 부정사가 붙습니다. 그럼 이 to 부정사는 항상 이 명사인 will을 수식하세요. 그러면 투부정사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투부정사 하겠다는 의지. 이렇게. 그럼 뭐 하겠다는 의지? To fight. 싸우겠다는 의미죠. 자, 싸우겠다는 의지인데 뭘 위해서 싸우겠다는 의지예요? For justice. 끊어보시면 뭘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한 사람의 의지. 그지? 한 사람의 의지. 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어떤 한 사람의 의지에 대한 상징. 여기서는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의지의 상징도 좋고요. 그 다음 끝났죠. although, despite 나왔는데 우리 although는 무슨 사? 접속사, 양보의 접속사. 그래서 얘는 뒤에 문장이 나와야죠. despite은 전치사라서 뒤에 누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해석도 따로따로 한번 적어보시면 although는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이기는 하지만 despite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럼 뒤에 뭐 나왔어요? difficulties. 자, 핵심어인데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합시다. difficulties는 명사니까 일단 답을 좀 해볼게요. 그죠? difficulty는 어려움, 난관, 역경, 고난 이런 뜻인데 hardshi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단어인데 이 hardship이 여기 여러분 책에 나오는 difficulty 하고 대표적인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역경, 고난 이런 뜻이고요. 좀 더 적어보시면 challen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도전으로 특히 알고 있는데 도전이라는 뜻 말고도 무슨 뜻이 있다? 역경,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역경, 고난. 그래서 hardship, difficulty, challenge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hardship, difficulty, 그 다음에 challenge 이렇게 세 가지는 무슨 뜻이다? 역경, 고난 뜻입니다. 어려움도 좋고요. 역경, 고난, 어려움. 그래서 역경에도 불구하고 혹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경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경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의지에 대한 상징이죠. 의지의 상징. 그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lotus flowers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각 상징하는 말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상징하는 단어인지. 자, 문자도 was much more than a painting 나왔는데 to people of Joseon Dynasty인데 more than이라는 글자는요 뭐뭐 이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보다 많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상이었다. 문자도라는 것은 뭐 이상이었다 여기까지 보면
그림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문자도는 was much more than a painting 나왔으면 문자도로 가는 것은 그림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자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was much more than a painting. 그래서 단순한 그림 이상의 것이었다. 그리고 to 전치사예요. 누구에게? People of the Joseon Dynasty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림 이상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써보세요. 그러니까 more than a painting이라는 단어는 more than a painting 색칠해 보시고요. more than a painting. 그래서 more than a painting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이렇게. 됐죠? 그림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림 말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시면 it reminded 나왔는데 it은 문자도겠죠. remind는 동사인데 remind A of B라고 따로 한번 적어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remind A of B거든. 여기다 적어 볼까요? remind A of B. 뜻이 뭐였죠?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예요. A가 사람이고요. 보통 B는 사물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다라고 하는 것은 A에게, 즉 댐이 누구죠? People of the Joseon Dynasty죠. 그래서 댐을 그들 해석하지 마시고 조선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할까요? Important values.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value s가 붙으면 가치관. 그래서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가치관이냐라고 했더니 that 보시고요. 뒤에 보면 influence라는 단어가 보이죠. 쌤 이 단어 나오면 주제문 얘기했습니다. that은 무슨 대신 것 같아요? 주격이죠. 주어 자리 빠졌고요. 그래서 동사부터 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이제 their behaviors and attitude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목적어 E 병렬 구조. 그럼 보실까요? 이렇게 후주식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가치관인지 다시 한번 봅시다. values부터 여기까지만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치관인지. greatly influenced their behaviors. 어떻게? 행동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가치관. 되셨어요? there는 빼고 해석해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행동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가치관. 그 중요한 가치관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문자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다? 어떤 역할을 했다?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 문장 별표 색칠하시고요. It reminded부터 여기 attitude까지 색칠하시고 문장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요. 내용 중요해요. 다음 문장. 다음 문장 가보시면 in particular 보이시죠? 색칠하시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particularly 이렇게 써도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나오면 주제문이에요. 자, 어떤 뜻이냐? 특히라는 뜻이에요. 특히. 그리고 이 for라는 글자가 얘들아 이렇게 맨 앞에 오잖아요. 이렇게 맨 앞에 오면 위에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위하여가 아니고 누구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특히 for children 누구에게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시 누구누구에게는 누구누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문자도라고 하는 것이요. was a study tool 뭐였어요? study tool 학습 도구였어요. 아이들에게는요, 이 문자도가 뭐였어요? 학습 도구였대요. through it, 전치사죠? 뭐뭐를 통하여. 그럼 뭐를 통해서? 25죠? 문자도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도를 통해서 아이들인데 children in the Joseon Dynasty 수식 받아야겠죠? 주어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아이들은요, could learn. 자, learn은요, 배우다의 뜻도 있고 알다의 뜻도 있어요. 두 가지 써보세요. 배우다,
알다. 그럼 could learn이니까 배울 수 있었다 혹은 알 수 있었다. 되죠? 배울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자, 그럼 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importance of는 뭐뭐의 중요성 써보세요. 뭐뭐의 중요성. 보어 자리고요. 목적어네요. 목적어 자리 명사예요. 자, 뭐의 중요성? importance of도 항상 이 importance라는 단어는 전치사 of와 같이 다닙니다. 뭐뭐의 중요성. 혹은 뭐뭐에 대한 중요성 해도 되는데 그래서 뭐뭐의라고 해볼까요? 그럼 뭐의 중요성? harmony. 조화죠. harmony는 조화예요. 그래서 조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죠. 조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었죠. 근데 harmony in family and society니까 가족과 사회에서의 조화. 다시 한번 가족과 사회에서의 조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럼 거꾸로 가볼까요? 조선시대 아이들이 가족과 사회의 조화의 중요성. 이걸 뭘 통해서 배웠죠? 뭘 통해서? 문자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지? 수단이나 방법을 뜻한다. 수단이나 방법이요. 그래서 뭘 통해서? 문자도를 통해서 라고 했고요.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자도를 통해서 조선시대 아이들은 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지? 가족과 사회에서의 조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이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다 진도가 끝났고요. 마무리해 주시고 노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